새벽 공원을 걸으면서 오늘도 많은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저마다 건강을 위해 몸을 움직이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가끔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운동이 약이 되어야 할 텐데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 오히려 독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을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무릎이 아픈데도 무리하게 달리기를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젊은 시절처럼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시작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동의보감의 가르침이 떠오릅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양생의 철학 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60대 이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될 운동 습관 5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단순히 금지의 목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고 더 나아가 활기찬 노년을 보내기 위한 지혜의 나눔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화를 겪습니다. 어느 날 문득 계단을 오르며 숨이 차고 무릎이 시큰거리며 예전보다 힘이 붙일 때 느끼는 그 당혹감을 누구나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마치 사계절이 순환하듯 인생의 계절도 바뀌어 갑니다. 이런 변화 앞에서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서럽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여정임을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60대는 인생의 가을과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젊은 시절 당연하게 여겼던 몸의 힘과 활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들이 늘어갑니다. 이때는 젊은 시절의 무모한 도전보다는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합니다. 혹시 운동을 했다가 다칠까봐, 혹시 몸에 무리가 갈까봐 망설이시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마음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더욱 안전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학적 연구에 따르면 중년 이후에는 운동 능력이 매년 약 1%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근육량은 60세 이후 매년 3%씩 줄어든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운동을 통해 이러한 감소폭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희망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문제는 적절한 운동이 무엇인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변해가는 내 모습에 당황스러워하시고 예전 같지 않은 몸에 실망하시는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무리하게라도 젊은 시절의 운동법을 그대로 고수하거나 무작정 강도 높은 운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운동 습관은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때로는 생명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어떤 운동 습관들이 60대 이후에는 피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준비 운동을 생략하는 습관입니다. 운동할 시간도 부족한데 준비 운동까지 해야 하나 싶은 마음. 이미 몸이 무거운데 더 움직이기 싫은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마음 때문에 더욱 준비 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시간이 아깝다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준비 운동을 건너뛰고 바로 본 운동에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우리 몸을 자동차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추운 겨울 아침 시동을 켜자마자 바로 고속도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에 무리가 가서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관절과 근육이 경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운동을 하면 부상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준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심박수와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심혈관계에 급작스러운 부담을 주어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운동 중 돌연사의 상당수가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시작했을 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준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과 인대가 충분히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하게 됩니다. 이는 근육 파열, 인대 손상, 관절 부상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뼈의 밀도도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상의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몸을 움직이기 전에 먼저 마음을 가다듬고
몸의 상태를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준비 운동과 같은 개념입니다. 몸과 마음을 운동에 맞게 준비시키는 과정이 바로 준비 운동인 것입니다. 올바른 준비 운동은 5분에서 10분 정도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목, 어깨, 팔, 허리, 다리 순서로 천천히 스트레칭을 하고 제자리에서 가볍게 걷기나 팔다리 흔들기 같은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근육과 관절이 운동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습관은 과도한 강도의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그 힘과 활력을 되찾고 싶은 마음, 예전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은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젊은 사람들처럼 고강도 운동을 하려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이 오히려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0대 이후의 몸은 젊은 시절과는 다릅니다. 심폐 기능이 저하되고 근육량이 감소하며 뼈의 밀도도 낮아집니다. 또한 회복 능력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도한 강도의 운동을 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심혈관계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심박수가 올라가면 심장에 부담을 주어 부정맥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학 연구에 따르면 고강도 운동은 노년층에게 특별한 이점 없이 부상 위험만 증가시킨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근력 운동도 문제가 됩니다. 무거운 무게를 들거나 과도한 반복 운동을 하면 근육 파열이나 관절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허리나 무릎 같은 체중 부하가 큰 관절에 무리가 가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60대 이후에는 최대 심박수의 40에서 60% 수준의 중강도 운동을 권장합니다. 이는 약간 힘들다고 느낄 정도의 강도입니다. 운동 중에도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만약 숨이 너무 차서 말을 하기 어렵다면 강도를 낮춰야 합니다. 근력 운동의 경우에도 무게보다는 휘수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중량의 40에서 60% 정도의 가벼운 무게로 12회에서 20회 정도 반복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중량을 늘리고 반복 횟수를 줄이는 것보다는 가벼운 무게로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과유불급이라는 말로 지나침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함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습관은 점진적 증가 원칙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하루하루 소중해지는 나이에 운동 효과를 하루빨리 보고 싶은 마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조급함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운동 효과를 빨리 보고 싶어서 갑자기 운동량을 늘리거나 강도를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조급한 마음이 오히려 우리를 부상의 위험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적응 능력이 더욱 떨어집니다. 따라서 운동량이나 강도를 늘릴 때는 반드시 점진적으로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일주일에 10% 이상 운동량을 늘리면 부상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 30분 걸었다면 다음 주에는 33분 정도로 늘리는 것이 적당합니다. 갑자기 1시간으로 늘리면 무릎이나 발목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2kg 아령을 들었다면 다음 주에는 2.2kg 정도로 서서히 늘려가야 합니다. 갑자기 5kg으로 늘리면 근육이나 관절에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운동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동작을 하려고 하지 말고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해서 점차 복잡한 동작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런 점진적 증가는 몸이 새로운 자극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근육과 관절, 심폐 기능이 천천히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급하게 서두르면 오히려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리듬에 맞춰 천천히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진정한 건강의 길입니다. 네 번째로 경계해야 할 습관은
개인의 건강 상태를 무시하고 운동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아직 젊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자존심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마음이 우리 자신을 속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대부분 하나 이상의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심장병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질환이 있을 때는 운동법을 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무시하고 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 있는 분이 갑작스럽게 격렬한 운동을 하면 혈압이 급상승해서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이 무리한 운동을 하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서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관절염이 있는 분이 무릎에 무리가 가는 운동을 계속하면 관절 손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분이 넘어질 위험이 있는 운동을 하면 골절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운동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 운동 지도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운동 중에 몸의 신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슴 통증이나 어지러움, 숨쉬기 어려움,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약물은 운동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복용하는 분은 운동 후 급격한 혈압 강화로 인해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운동 후 충분한 정리 운동을 통해 혈압을 서서히 안정시켜야 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개인의 체질과 상태에 맞는 양생법을 강조했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것을 그대로 따라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야 합니다. 5번째로 피해야 할 습관은 마무리 운동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마치고 나면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 이미 충분히 몸을 움직였는데 또 뭔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본 운동만 열심히 하고 마무리 운동은 건너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무리 운동은 준비 운동만큼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운동 후에는 심박수와 혈압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갑자기 운동을 멈추면 혈액이 다리에 몰려서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지러움이나 실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으로 인해 근육에 쌓인 피로 물질을 제거하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무리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근육통이 오래 지속되고 다음날 컨디션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회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무리 운동이 더욱 중요합니다. 충분한 마무리 운동을 통해 몸이 운동 전 상태로 천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올바른 마무리 운동은 운동 강도를 점차 낮춰가면서 5분에서 10분 정도 하는 것입니다. 빠른 걸음으로 시작해서 천천히 걸음, 제자리 걸음 순으로 강도를 낮춰가고 마지막에는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칭 할 때는 운동에 사용된 근육을 중심으로 충분히 늘려주어야 합니다. 각 동작마다 20초에서 30초 정도 유지하면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이때 무리하게 늘리지 말고 편안한 느낌이 들 정도로만 하면 됩니다. 호흡도 중요합니다. 마무리 운동을 하면서 깊고 천천히 숨을 쉬면 심박수가 안정되고 정신적으로도 편안해집니다. 이는 운동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음 운동을 위한 준비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시작만큼이나 좋은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60대 이후 피해야 할 5가지 운동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잘못된 습관을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의 변화입니다. 혹시 내가 늙었다고 인정하는 것 같아서, 혹시 주변에서 나를 노인으로 볼까봐 걱정되는 마음도 잘 압니다. 하지만 운동은 경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건강해지는 것, 내일의 나를 위해 오늘 작은 노력을 하는 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젊은 시절의 운동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많이가 아니라 더 안전하게, 더 꾸준하게, 더 즐겁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에 맞는 지혜로운 운동입니다. 또한 운동을 생활의 일부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계단 오르기, 집안일 하기, 정원 가꾸기 같은 일상 활동도 훌륭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동료와 함께 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서는 꾸준히 하기 어려워도 함께하면 더 즐겁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도와가면서 운동하면 효과도 더 크고 부상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의사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는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운동 장비나 환경도 신경 써야 합니다. 적절한 운동화를 신고 안전한 장소에서 운동해야 합니다.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울 때는 무리하지 말고 실내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 관리도 운동만큼 중요합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에 신경 써야 합니다. 근육량 유지를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콩, 생선, 달걀, 닭고기 등을 골고루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수분 섭취도 잊지 마십시오. 운동 전후로 충분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도 중요합니다. 운동으로 인한 피로를 회복하려면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무리하게 매일 운동하기보다는 적절한 휴식일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가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30분까지 늘려가시면 됩니다. 주 5회에서 7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걸을 때는 자연스럽게 팔을 흔들면서 걸으시고 너무 빠르게 걷지 마십시오.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적당합니다. 만약 숨이 너무 차다면 속도를 줄이거나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시면 됩니다. 수영도 좋은 운동입니다. 물의 부력으로 인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영을 할 줄 모르신다면 무리하지 마시고 물속에서 걷기나 물속 체조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타기도 좋습니다. 실외 자전거가 부담스럽다면 실내 고정식 자전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균형 감각이 걱정되신다면 세발 자전거나 전동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력 운동의 경우 무게보다는 반복 횟수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팔굽혀 펴기가 어렵다면 벽을 이용한 벽밀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스쿼트가 어렵다면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기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탄력 밴드를 이용한 운동도 좋습니다.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근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아령이 부담스럽다면 물병을 이용해도 됩니다. 균형 운동도 중요합니다. 한 발로 서기, 일직선으로 걷기 같은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하다가 점차 혼자서 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면 됩니다. 유연성 운동은 매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 어깨, 허리, 다리 순서로 천천히 스트레칭 하시면 됩니다. 무리하게 늘리지 마시고 편안한 느낌이 들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운동할 때 주의해야 할 증상들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가슴 통증, 어지러움, 극심한 피로감, 숨쉬기 어려움,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증상 등이 나타나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씨에 따른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너무 덥거나 추운 날에는 실외 운동을 피하시고 실내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탈수에 주의하시고 겨울철에는 낙상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약물 복용 중이시라면 운동 전에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약물은 운동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 시간을 약물 복용 시간과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주의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갑작스럽게 강도 높은 운동을 피하시고 운동 후에는 충분한 정리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머리를 아래로 하는 동작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은 운동 전후로 혈당을 체크하시고 저혈당에 대비해 간단한 간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발 관리에도 특별히 신경 쓰시고 적절한 운동화를 신으시기 바랍니다. 관절염이 있으신 분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수영이나 물속 운동이 특히 좋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있으시다면 계단 오르내리기나 쪼그려 앉기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은 넘어질 위험이 있는 운동을 피하시고 체중 부하 운동을 적절히 하시기 바랍니다.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이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심장병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의사의 허가를 받고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운동 강도는 낮게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시고 운동 중 가슴 통증이나 숨쉬기 어려움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동의보감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 양생 운동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는 운동에도 적용됩니다. 계절에 따라 시간에 따라 적절한 운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봄에는 새싹이 돋아나듯 가벼운 운동으로 몸을 깨우는 것이 좋습니다. 산책이나 가벼운 체조로 겨우내 경직된 몸을 서서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에는 무성한 녹음처럼 활기찬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더운 시간대는 피하시고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가을에는 열매를 맺듯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의 결실을 맺는 시기입니다. 날씨가 좋으니 야외 활동을 늘리시는 것도 좋습니다. 겨울에는 나무가 뿌리를 단단히 하듯 실내에서 근력 운동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위에 대비해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중에도 리듬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은 몸이 아직 깨지 않은 상태이므로 가벼운 운동으로 시작하시고 오전 중에는 좀 더 활발한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점심 후에는 소화를 위해 가벼운 산책 정도가 좋고 저녁에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스트레칭이나 요가 같은 운동이 적합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마음과 몸이 하나라고 했습니다. 운동할 때도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나이 들음에 대한 서글픔, 젊음을 잃어버린 아쉬움, 앞으로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억지로 하는 운동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감사히 여기며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운동이 몸에 더 좋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자연을 느끼고 계절의 변화를 감상하며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양생의 자세입니다. 호흡도 중요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올바른 호흡이 건강의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을 참거나 거칠게 쉬지 마시고 자연스럽고 깊게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적 요소를 운동에 접목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걸으면서 마음을 비우고 스트레칭하면서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운동의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음식과 운동의 조화도 중요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약식동원이라 해서 음식과 약이 근본적으로 같다고 했습니다. 운동과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음식이 좋은 운동의 기초가 됩니다. 운동 전에는 너무 많이 먹지 마시고 운동 후에는 적절한 영양 보충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단백질과 수분 보충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계절 음식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봄에는 새싹과 나물, 여름에는 시원한 과일과 채소, 가을에는 견과류와 곡물, 겨울에는 따뜻한 국물과 근체류가 좋습니다. 이제 운동을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주에는 몸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건강 체크를 하시고 현재 어떤 운동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부터는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10분 정도의 산책으로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한 달 후에는 운동의 종류를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유산소 운동에 간단한 근력 운동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석 달 후에는 자신만의 운동 루틴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5회 정도, 하루 30분 정도의 운동이 목표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쉬시는 것도 운동의 일부입니다. 운동 일지를 작성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몸의 상태는 어땠는지 기록해 두시면 나중에 운동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시는 것도 권해 드립니다. 혼자서는 꾸준히 하기 어려워도 함께하면 더 즐겁고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건소나 복지관에서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동 장비는 처음에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운동화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편한 운동복, 간단한 운동 도구 순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안전장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를 타실 때는 헬멧을, 야외 운동을 하실 때는 반사 소재가 들어간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운동 환경도 중요합니다. 집 근처에 안전한 운동 장소를 미리 파악해 두시고 실내 운동을 위한 공간도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나 기상특보가 발령된 날에는 실외 운동을 피하시고 실내에서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운동은 건강을 위한 투자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피해야 할 습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운동 생략, 과도한 강도, 점진적 증가 무시, 개인 건강 상태 무시, 마무리 운동 소홀. 이 5가지만 피해도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의 지혜를 빌려 말씀드리면 운동도 양생의 일부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자연의 리듬에 맞춰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노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부터라도 올바른 운동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때로는 몸이 마음을 따라주지 않아 답답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젊은 시절이 그리워지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름다운 인생 후반기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운동은 경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이 듦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건강해지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오래 함께할 수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천천히, 꾸준히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황혼을 위해 더 좋은 한의학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